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영상입니다. 최근에 좀 영상을 되게 자주 올리고 있죠. 제가 초창기 유튜브 시작했을 때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고 좀 더 구독자들이 많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올렸는데, 그때는 지금은 그냥 제 이야기 하고 싶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제 이야기, 제 삶의 이야기, 제가 직산화순타에 대한 이야기, 뭐 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 채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떤 상업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불편하실까 봐서 사실은 광고도 안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광고 수익이 단 1원도 안 생겼습니다. 그걸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냐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분양자들은 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대행사들은 분양대행사 입장에서, 시행사들은 시행사 입장에서, 건설사들은 건설사 입장에서, 신탁사는 신탁사 입장에서, 금융사는 금융사 입장에서, 다 각자의 어떤 포지션, 이익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또 자기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싹 다 이렇게 만나보고 일을 진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고 보는 시각이 넓어졌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뭐 이런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겨우 분양 대행사까지밖에 일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되게 편협됩니다. 요즘 시기에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분양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분양권 상태에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이거를 등기를 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분들은 어떤 일정의 손해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손해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신탁사하고 신탁사에서 여러분들의 분양권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시기가 돼서 최근에 2년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김밥 하나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라면 한 그릇 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거를 퍼센트로 올라가는 걸로 따지자면 사실 퍼센트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20%, 3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년 전에 분양을 받아서 사실은 분양권 상태에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등기 전이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공사비가 20%, 30%씩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공사비가 더 올라갔으니까 분양값을 더 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근데 시행사하고 건설사하고 관계는 어떨 것 같으세요? 건설사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공사 단가가 올라갔는데 그걸 더 안 받고 그건 공사를 마무리를 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런 게 없죠. 공사가 더 들어갔고 내가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이거를 돈을 더 안 받고 정리가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서로 이게 그 기싸움이 굉장히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서 공사를 다 하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추가 공사비를 시행사에서 안 주고 집행을 안 해주니까 입주를 못하게 키를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 공사비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분양이 100% 끝났습니다. 100% 끝난 상태인데 입주할 때쯤 됐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 공사비를 정산을 해주게 되면 시행사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분양이 끝나고 공사까지 마무리했는데 시행사가 거지되는 이런 케이스도 생기고 있는 시절이 지금입니다. 봐보세요. 분양자들은 그 공사비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피해는 시행사는 그거를 다 해줘야 되고 건설사도 그 돈을 받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면으로 따지자면
분양권에 가지고 있는 수부장자들,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절대 나쁜 포지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손해는 안 났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시기에 시행사들은 거의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현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사비가 보통적으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5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400만 원 초중반이면 대기업들도 충분히 대기업으로 1군 브랜드로 해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600만 원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중간에 공사비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평당 공사비가 100만 원만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연면적 10,000평짜리 건물이면 100억이에요, 여러분들. 100억. 100억의 이익이 건설 공사비로 더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절대로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토지값도 이미 올라갔고 공사비도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로 현재 가격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가격에서 가격이 더 싼 수준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현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만 안정화만 되면 얼마든지 가격이 다시 일정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 분양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봐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늘 지금 세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사비 올라갔어, 올라갔어, 다 올라갔어. 그들만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한테 청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수분양자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청구하지 않잖아요. 분양가에 대해서. 야, 공사비가 20%, 30% 올라갔으니까 너 1,000만 원 분양 받았으니까 너 200만 원 더 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수분양자들은 자기네 금리 올라가서 이거 이자 비용도 안 나온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이면 사실은 무슨 이야기든지 사실 쉽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자기 입장에서는 합당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맞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를 다 보고 났을 때는 서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좋아야 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이 자기 이익에 너무 민감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참 나중에 돼서는 손해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양가, 특히나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앞에 한 이야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시행사나 건설사는 다 마이너스가 나고 제 이익을 보지 못하지만 그 올라간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분양권 상태로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이미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물건이다. 이미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맨 앞에 소두 이야기 드렸듯이 너무 많이 영상을 올려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소리 그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지 마시고 댓글도 달지 마시고 좋아요도 누르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결이 맞는 사람만 남아 계세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저를 존중하고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 소중하지 저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저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와서 인생을 바꾸기고 제가 성격을 바꾸기도 너무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제 생각 이야기, 제 삶 이야기 할 거니까요. 듣기 싫은 분은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